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 분석 설계, 제대로 배우기 이 과정에서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서론, 지금 본 강의가 이제 어떤 건지, 이 시스템 분석 설계의 기본적인 개념과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강의 소개와 함께 여러분들께 한번 이 시스템 분석 설계 과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서론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요. 자,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본 과정은 이제 IT 기초지식 시리즈에서 시스템 분석 설계 이 과목에 대해서 다루는 강의입니다. 본 과정에서는 이제 시스템 분석 설계에 대한 그런 이제 이론적인 부분,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자세하게 학습을 하게 되고요. 강의를 이제 계속 진행하면서 다루게 될 예정인데, 일반적인 이제 이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쓰던지 아니면은 뭐 C++, 뭐 파이썬, 뭐 자바 이런 언어들 있죠. 데스크톱에서 뭐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언어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언어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자바스크립트로 뭐 웹 브라우저에서 돌아가게끔, 그런 것도 일종의 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에서 용도 및 기능, 그리고 이제 규모가 확장되면, 이 규모가 확장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뭐 보통 우리가 뭐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다고 지금 가정을 해봅시다. 예. 이런 뭐 여기서 그냥 하나의 창만 띄워놓고 여기다가 뭐 기능을 추가하거나 뭐 그런 것도 뭐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이죠. 근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뭐 화면도 바뀌어야 돼요. 예. 화면도 바뀌어가지고 뭐 뭘 클릭하면은 이쪽 화면으로 넘어가서 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프로그램이 좀 규모가 커질 수가 있겠죠. 예. 이게 이제 이게 이 경우에 따라서는 또 엄청나게 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뭐 네트워크 그런 인터넷 지원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규모가 확장되면은 그때는 일반적으로 칭할 때는 이제 단순히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고요. 정보 시스템, 이 정보 시스템이라는 용어로 지금 불리게 됩니다. 이런 좀 뭐 기업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것을,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그런 거를 지금 가정을 하고, 그런 것을 가정을 하고 지금 만드는 것, 그런 정도가 되면은 이제 단순히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고 정보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뭐 뒤에 가서 또 더 예를 좀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연말에 뭐 세금이나 이런 거 납부하시는 분들 뭐 연말정산 시스템 그런 거 있죠. 국세청 가면은 그런 시스템이 이제 지원이 되죠. 이럴 때 이제 이거는 이제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닌 거죠. 홈페이지 가서 이렇게 뭐 우리가 세금 납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뭐 입력 폼 같은 게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쯤 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납세 정보가 입력이 되면은 뭐 또 국세청으로 넘어가가지고 어디에 뭐 이렇게 입력된 정보가 또 나와가지고 그 국세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또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뭐 확인을 하거나 뭐 문서화를 시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이제 지원이 될 수 있겠죠. 이 정도 규모가 되면은 이제 그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보 시스템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 따라서 이제 정보 시스템이란, 쉽게 말해서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 및 그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제 해당 과정에서는 이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의 정의, 그리고 이제 실무 상황에서의 정보 시스템의 이제 기획 및 설계 등,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처음 기획 단계부터 실제 구현 단계까지의 이제 프로세스를 깊게 학습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는요. 다만 이제 주로 이론적인 내용에 집중하도록 하고요. 실제 코드로 뭐 이런 거 구현하거나 그런 거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좀 강의가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코드는 그냥
실제로 구현을 하지 않고요. 그냥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그 시스템 분석 설계의 이론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뭐 계획시, 예. 여러 가지 뭐 다이어그램으로 뭐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의 그 진행이나 기능의 이제 작동 방향을 이렇게 뭐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뒤에 가서도 다시 좀 다룰 건데요. 그런 사용 방법들 또한 본 과정에서는 이제 깊게 실습은 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주로 이제 보여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더 그것들에 대해서 또 깊게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 강의 수강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해당 과정은 이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수강생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일단 코딩이 가능한 일반적인 이제 개인 수준의 프로그래머. 뭐 혼자서 필요한 것들은 뭐 어느 정도 잘 만들 수 있어요. 뭐 자바나 파이썬이나 뭐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요. 그러나 이제 기업에서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제 다루는 그런 이제 실무 상황이 되는 거죠. 이에 관련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학습해 보고 싶은 그런 수강생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또한 이제 두 번째는 학부 수업 때 이제 부족한 부분, 보충하고 싶으신 이제 학부생 여러분들, 예. 어, 이 시스템 분석 설계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공학과나 관련 학과에서 이제 2학년, 예, 2학년 커리큘럼, 예, 여기에 포함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그 수업 내용에서 다만 좀 이제 교수님들이 좀뭐 빠르게 넘어가는 부분을 좀 풀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족한 부분을, 학교에서 이제, 학교에서 배운 그 시스템 분석 설계에서, 좀 더 좀, 뭐 해부해가지고 배워보고 싶으신 그런 또 보충을 좀 해보고 싶으신 학부생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좀 대상으로 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좀 이해가 좀 원활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 컴퓨터공학이나 이런 거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 전공하지 않았지만 이제 IT 업종에서 직접적인 경험은 없어요. 또 그리고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IT 관련 계열로 창업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창업하셔가지고 좀 운영 초기에 그렇게 진입하신 기업 대표님들 비전공자분들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좀 곁들여 가지고요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시스템 분석 설계를 학습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제 개인 레벨이 되겠죠. 이럴 때는 이 작업은 이제 개인 레벨에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 쓰는 그런 유틸리티를 만드는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간단한 계산기라든지 계산기 뭐 운영체제에서 지원하는 계산기가 느려가지고 뭐 따로 만들어가지고 쓰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공부용으로 뭐책 보고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데 거기서 좀 예시가 있어가지고 이걸 접목해가지고 뭐 어떻게 내가 쓸 거 개인적으로 쓸 거를 한번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기업 레벨까지 이제 기업 레벨이 되면은 회사에서 여러 직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쓰는 소프트웨어나 뭐 그런 거를 만드는 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이제 대규모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회사에다가 이제 제공 이럴 때 이제 납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납품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 다른 회사에 납품하는 것 이것까지 이제 모두 포함을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개인 레벨에서부터 이제 기업 레벨까지. 하지만 이제 비즈니스 레벨의 경우, 기업에서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죠. 왜냐면은 이제 비즈니스 레벨에서는 일반적으로 10명 이상, 많게는 뭐 70명까지 오면은 이제 인력이 붙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뭐 팀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문적으로 이제 인력이 붙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프로그램 그 비즈니스 레벨 같은 경우는 저 이전 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규모가 또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여러 명이 이제 팀을 조직을 해가지고 예, 이게 지금 인력이 돼가지고 예, 이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는 거죠. 예,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요. 이 큰 회사에서 쓰거나 다른 회사에 납품할 그 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명들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그 규모도 이제 상당히 거대해지겠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예. 출근, 퇴근 관리 그런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에서 우리가 입력하는 식으로 이제 출근 퇴근 처리를 하게 된다. 예. 출근 퇴근 관리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예. 또한 이제 해당 업무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최근에는 이제 메신저 기능까지 이제 포함되는 식으로 뭐 지금 뭐 내가 지금 뭐, 뭐 어느 회사에서 뭐 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뭐 팀장이나 이런 분들께 이제 보고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메신저로 뭐 알려주거나 아니면 팀장이 뭐 회의 일정 이렇게 잡혔다고 팀원들에게 다 알려주게끔 메신저 사내 메신저 통해 가지고 그 메신저 기능까지 지금 여기에 이제 다 통합이 된다 이런 거죠. 출근 퇴근 관리에도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뭐 출시가 된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예. 자,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 검색창에 근태관리 시스템이라고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결과 이미지를 한번 몇 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작권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첨부를 좀 안 했고요. 예, 아무튼 보시면은 뭐 예상 뭐 업무 시간, 그리고 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뭐 연차 쓰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지원이 되는 거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홈페이지 비슷하게 돼 있죠. 홈페이지에서 뭐 특정 뭐 서비스 패널이나 뭐 옵션 그런 창처럼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브라우저로 가는 겁니다. 특정 도메인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발급받은 그 뭐 사원 번호 그런 거하고 비밀번호 통해 가지고 접속해 가지고 쓰는 방식이에요. 그런 근태 관리 시스템들은 예전에는 아마 뭐 데스크톱용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로 좀 그 만들었을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브라우저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사내 그런 서버에 접속해 가지고 사원 번호하고 뭐 이런 걸로 이런 걸로 접속해 가지고 이렇게 뭐 근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출근 퇴근 아니면은 연차 쓰는 거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짜여져 가지고 그것도 개발사들이 그렇게 회사에다가 뭐 계약 맺어 가지고 뭐 납품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구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레벨의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개발 정도가 되면 그 코드의 양도 엄청날 뿐더러 이제 한 사람이 도맡아서 이제 개발하기 어려운 수준의 규모가 되는 거죠.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몇십 명 단위의 인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쓸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쓸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그냥 우리 혼자서도 개발이 가능해요.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머릿속에서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될 때까지 뭐 붙들고 있던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미리 방향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고 그냥 코딩을 하면서 버그나 잘못된 부분을 이제 수정하는 식으로 보통 이루어지죠. 개인이 뭐 개인 용도로 개발을 할 때, 이 경우 그냥 내가 의도한 대로 작동할 때까지 이제 수정하면 된다. 그러나 다음 볼게요. 그러나 하지만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레벨로 들어가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발할 때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무계획적이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즈니스 레벨은 이제 회사에서 엄연한 이제 조직과 절차를 갖추고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쓸 거,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들 프로그래밍을 할 때처럼 무계획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레벨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는 먼저 이제 바로 구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의를 통해 가지고 먼저 이제 문서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기획부터 하는 거죠. 회사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클라이언트 혹은 이제 미래의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사용자 요구하는 혹은 이제 미래의 사용자들이 요구할 법한 기능들을
최대한 이제 생각이 나지 않을 때까지. 진짜 말 그대로 최대한 생각이 나지 않을 때까지 지금 못 뽑아내게 됩니다. 기획 단계에서는요. 예. 기획서에 이제 그렇게 반영을 하는 거죠. 추후 이제 다룰 내용입니다. 이를 이제 뭐 요구사항, 유스 케이스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요. 뒤에서 좀 다룰 예정이고요. 이거. 또한 이제 기획 단계에서 예상 비용, 예상 필요 인력 등을 이제 상세히 구상해가지고 이제 계획서에 이제 반영을 하는 겁니다. 네, 몇 명이 필요할 것인지, 뭐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이제 철저하게 계산을 하는 거죠. 이외에도 이제 비즈니스 레벨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 기획 단계부터 이제 기능들을 정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세히 문서화를 목적으로 반드시 이제 뭘 할 때는 이렇게 이제 기업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그 기획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다 문서로 남겨야겠죠. 그래야지 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전에 했던 그 프로젝트 내용을 바탕으로 또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하든지 뭐 그러면 되겠죠. 아니면은 뭐 특정 상황에서 뭐 소송이 걸렸을 때 그럴 때 이제 뭐 증빙 자료로도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 문서화를 이제 철저히 시켜 놓습니다. 회사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단계를 이렇게 많은 절차를 두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냥 바로 개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기획해 가지고 뭐 따질 거 다 따져본 다음에 다 완성이 되고 이제 서류 또 이제 도장도 다 찍어야죠. 결제도.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뭐 구현 단계로 이렇게 넘어간다. 개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각 단계에 상당히 많은 절차를 둬가지고 척척 이렇게 딱딱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레벨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이론화 및 정리를 한 것이 이 시스템 분석 설계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당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전에 말씀드렸죠. 앞에서 컴퓨터공학과 학부 2학년 과정에 포함되는 과목이고요. 이 커리큘럼에 포함되는 과목입니다. 학습자가 이제 실제 실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개발 상황에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대학교 학부생 때 그때 이제 미리 알아두어야 졸업 후 개발자로서 실무에 투입되었을 때 그래야지 이제 이미 어느 정도는 우리가 뭐 공부로 알고 있으니까 뭐 실수가 있어도 뭐 당황하지 않고 조금 더 이제 익숙하게 업무를 이제 미리 처리할 수 있게끔 뭐 우리가 예습을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 실무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뭐 투입됐을 때 뭐 세세한 부분에서는 뭐 다를 수도 있어요. 회사 스타일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더라도 뭐 적응이 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익숙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을 다루는 과목이다. 이 시스템 분석 설계 과목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뭐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면서 기업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할 때는 왜 그럴 때 이제 뭐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칠까요? 화면 보시면은 이제 이는 프로젝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뒤늦게 기능을 추가하거나 아, 뭐 이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뭐 다시 추가를 해야겠어. 뭐 이런 경우가 생기거나 뭐 수정해야 될 때, 이럴 때 이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왜 이걸 왜 사고라고 칭하면요. 아래 보시면은 이제 사고라고 칭하는 이유는 수정하려는 기능이나 추가하려는 기능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프로젝트를 뭐 상당 부분 수정해야 되는 기능일 수도 있고 뭐 어느 이 특정 기능이 있는데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연관된 모든 그런 것들을 뭐 수정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비슷한 거는 뭐 개인적으로 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했을 때도 몇몇 분들은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기업 정도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면 규모가 훨씬 더 커지니까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기능의 추가나 수정을 위해서 뭐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야 된다든지 오류가 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왜 그런지는 이제 다음 장에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왜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뭐 뒤에 가가지고 또 뭐 다시 처음부터 다시 뭐 수정을 한다든지 기능을 다시 수정을 한다든지 추가를 한다든지 이럴 때 보시면은 기업에서 이제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들은 마감 기한 이거를 이제 반드시 정해두고
이 마감 기한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어느 회사나 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기업의 일정표는 한 프로젝트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마감 후 무엇을 할 건지, 예. 이게 마감되자마자 뭘 또 바로 넘어가야 된다든지, 예. 이게 끝나면은 바로 이제 주저하지 말고 이쪽으로 바로 가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거는 바로 3개월 안에 끝내도록, 예, 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야지 바로 이거를 이제 시작하기로 미리 이제 계획을 다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바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기업 대표님이나 이제 경영팀이나, 예, 이런 이제 그런 이제 회사의 이제 경영팀, 예, 윗부분에서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반드시 흘러가야만 하는 거예요. 예. 반드시라고 해도, 예, 물론 뭐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고나 그런 걸로 뭐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반드시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프로젝트가 마감 기한을 넘겨서 길어진다면, 예, 이전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원래 이렇게 다 끝나기로 돼 있는데 뒤로 가가지고 또 뭐 기능을 수정하거나 또 새로운 걸 다시 추가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되면은 뭐 마감 기한을 넘겨서 뭐 길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3개월 걸려야 되는 건데 반드시 뭐 5개월이 걸리고 있다, 지금. 그럼 이제 뒤에 거를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회사의 다른 일정에도 도미노처럼 악영향을 이제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어, 회사에도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컴퓨터 켜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서버나. 예. 이런 것도 다 이제 지불을 하는 거를 언제 지불해야 될지. 3개월 이후에 이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가지고 뭐 클라이언트로부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뭐 설비 유지 비용 이런 걸 다 내기로 이렇게 좀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 이게 3개월이 아니라 5개월이 걸린다. 예. 그럼 이제 비용상의 손실로 이제 당연히 발생을 하는 거죠. 예. 한마디로 이제 예상치 못한 사고가 기업의 다른 일정, 예, 이런 것들 중 전체적으로 회사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를 최대한 이제 방지를 해야겠죠. 예.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예측 불가능한 사고를 이제 100%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해도, 예, 어쨌든 99%는 뭐 예방을 해야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최대한 들어가야 할 기능, 요구사항, 이것들을 취합해가지고 정리하고 이제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대로 실제 구현 작업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래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만 최대한 줄여보자. 예. 예. 이게 지금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왜 이런 복잡한 절차를 사용해가지고, 예, 사고를 최대한 줄여보자. 예. 이게 이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뭐 일을 진행하는 이유가요. 회사에서 이제 기업용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예.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드렸고요. 예. 개인 레벨에서는 이제 내가 쓰려고 혼자 만드는 프로그램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만들면서 수정하자. 이렇게 돼도 무방합니다. 근데 비즈니스 레벨에서의 개발, 예, 그럴 때는 이제 이 기능은 이제 새로 추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이제 다른 분들이 뭐 다른 기능에서 이 기능을 포함하도록 뭐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뭐 회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회의한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다 정리해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나면 이제 구현에 들어가는 거죠. 예. 아시겠죠? 예. 다음 볼게요. 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때 이제 개발하려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규모가 커질 경우, 예. 특히 이제 단순히 한 PC에서 돌아가는 그런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예, 그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되게 지금 복잡하고 큰 시스템, 예.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인 물리적인 장비까지 이제 필요한 경우, 예, 이것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예,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 위해서 서버에서 돌려야 돼요. 예, 이렇게 뭐 온라인 근태 관리 시스템처럼 브라우저에서 이제 접속할 수 있게 하려면은, 예, 서버에 이제 접속해 가지고, 예, 거기다가 뭐 데이터를 입력하든지 아니면은 뭐 연차를 쓰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서버, 그리고 이제 서버에 또 이제 그 데이터들을 저장할 데이터베이스, 예. 그리고 이제 서버가 또 어디에 호스팅하고 이런 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죠. 예.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내부에다 이제 서버 컴퓨터를 놓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호스팅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좀 보안 면에서 좀 좋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서버 역할을 할 컴퓨터까지 필요할 때, 이때는 이제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이제 정보 시스템이라는 용어로 칭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규모가 커진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아까 그 앞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그 뭐 세금, 예, 납세 시스템, 세금 납부, 예, 납부 시스템도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납부 시스템도 되게 크죠. 크고 내부에서 돌아가는 거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납부한다고 이렇게 뭐 적어가지고 전송 누르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거를 또 전송해가지고 입력이 됐으면은 뭐 공무원분들이 또 접근해가지고 뭐 확인이 잘 되었나 뭐 이렇게 또 확인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규모가 커지죠. 그러면은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이제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정보 시스템이라는 용어로 칭하게 되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줄여서는 이제 단순히 그냥 시스템이라고 해요.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근태 관리 시스템, 그냥 시스템이라고 하죠. 재고 관리 시스템, 창고에서나 뭐 그럴 때, 그리고 이제 진료 기록 시스템. 이거는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뭐 차트 같은 거 쓰시죠. 차트 같은 것도 그냥 뭐 진료 기록 시스템. 이런 식으로 칭하게 됩니다. 단순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물론 서버가 필요할 수는 있어요.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기준은 이제 특정 집단이 전용으로 사용할 어플리케이션인지 아니면은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사이트처럼 누구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인지 그런 이제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좀 헷갈리실 때는요. 이렇게 뭐 근태 관리 시스템은 뭐 사원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사원도 이제 특정 회사에 소속된 특정한 이제 집단인 거죠. 재고 관리 시스템은 뭐 창고 관리자, 그리고 이제 진료 기록은 뭐 의사. 예. 이렇게 특정 집단이 전용으로 사용할 어플리케이션인지, 뭐 아니면 뭐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인지, 이렇게 뭐 기준을 삼으셔가지고 한번 구별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전 장에서 이제 설명한 것을 종합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이제 실무는 코딩이 다가 아니에요. 프로그래밍 잘한다고, 이게 100% 되는 건 아닙니다. 기업, 기업에서 다루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프로그래밍이 뭐 개발사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거죠. 그냥 프로그래밍만 잘하고 딴 건 몰라도 돼.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절차와 적절한 업무 프로세스 방법,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방식, 그것을 기반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프로그래밍과 결합한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또 이제 기업은 이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자선 사업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 돈이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낸다. 이게 지금 회사의 주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즉 이제 돈이 오고 가는 일이잖아요. 그 액수도 일반적인 뭐 우리가 뭐 20만 원, 30만 원 이런 단위가 절대 아니죠. 뭐 몇 억, 뭐 몇 억, 몇십억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것보다 이제 상당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 프로그래밍이면 단순히 이제 혼자 개발할 때의 그런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뭐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또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어디다가 이제 공급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거를 뭐 돈 주고 뭐 CD를 넘겨준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납품 계약이라는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약속을 하게 돼요. 언제까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공급을 해주겠다. 이 회사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먼저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전달도 납품이라는 용어를 써요.